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APR 가족분들. 설날 연휴 굉장히 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설날 연휴에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때 영상 같은 경우는 APR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크,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바닥이 안 깨질 거라고 보는지 그런 것들 이유를 좀 비유를 좀 많이 했었죠. 라면 브랜드라던가 뭐 명품 가방 브랜드라던가 해가지고 비유를 좀 많이 들어드렸었는데, 근데 이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을 좀 뒷부분에다가, 앞부분에다가 하진 않을게요. 뒷부분에다가 하고, 그러고 이제 앞부분에는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R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박스 치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좀 어마어마하게 때림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가 추가적으로 붙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리스크라던가 APR이 미국 매출이 많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렸었죠. 뷰티기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좀 고질적인 게 개선이 되고 있질 못하다. 요 세 가지 그런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고 박스 치고 있고 최근하라, 뭐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최소 2년 정도 왜 괜찮을 거라고 보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일 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여기가 하나 있어요, 지지선이. 여기가 하나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지해 줄 경우는 저는 좀 낮은 편이라고 봐요. 46,100원이거든요. 종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좀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린다 싶으면은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브레이크가 세워야 돼요. 이런 브레이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개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올 경우가, 글쎄요, 여기서는 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리스크가 당장 해결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아니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뭐 갑자기 줄어들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트럼프 관세가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갑자기 뷰티기기 진입 장벽이 갑자기 뭐 높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서 장대 양봉이 바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세워지는 거를 좀 3일선 종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선 종가를 계속 지금 못 뚫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뚫는 거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잡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와봤자 이거기 때문에, 나와봤자 이거란 말이에요. 나와봤자 이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온 그 다음 거래일에 봐도 눌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일선 종가 안착할 때 들어가세요. 추가 매수 지금 할 수 있으면은요. 추매할 수 있으면은 3일선 종가 뚫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 거래일 눌림을 줄 때라던가 그럴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도 저는 안 늦다라고 봐요. 예,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3일선 종가 안착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 거래일 눌림 줄 때. 그때 들어가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뺄 가능성이 있어요. 4.3 종가로. 4.3 종가까지는 좀 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일선 종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왜 4.3인지는 좀 말씀드렸고, 4.3 종가입니다. 지지 저항이 아주 제대로
그 잘 적용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4.3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3 종가는 안 깨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안 깨질 걸로 보냐면은 이때 영상에서 좀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뷰티 디바이스 그 기기에서도 에너지원이 좀 이렇게 달라요. EP가 있고 EMS가 있고 MC도 있고 RF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프도 있고 그럼에 따라 제가 명품 가방을 좀 예시로 들어 드렸었잖아요. 샤넬 있고 루이비통 있고 그다음에 뭐 디올 있을 것이고 그래서 APR이 에너지원에서 그 EP가 지금 별로 없단 말이에요. EP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MC도 별로 없거든요. MC도 별로 없고 RF가 조금 클래시스랑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좀 캐파가 작거든요.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를 좀 보면은 이게 그 9월 기사인데 그래서 왜 캐파가 작냐라고 그 하냐면은요. 얘네가 그 볼리움이 판매량이 지금 뭐 100만 대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14만 대. 근데 이제 AGR 같은 경우는 APR에 이제 AGR 168만 대란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가격도 비싸요, 얘가 볼리움. 그래서 그마저도 그 여기 보시면은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 볼류머 누적 판매량이 1000대밖에 안 돼요.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1000대거든요. 1000만 대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는 뭐 여기서 매출 뽑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제 그 여기서 매출을 뽑기 때문에, 네, 대표 제품 슈링크 유니버스. 얘는 이제 여기서 뽑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EP 쪽, EP 쪽에 이제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이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저는 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비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그거 하는 데만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2년 동안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APR은 어느 정도 해외 입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죠. 해외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존,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괜찮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그때 홍콩도 그렇고 종합하면은 미국, 일본, 홍콩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2025년도. 그럼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요 자리만 잘 꽤 차지하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다 그 제쳐내고 독점적으로 잘 차지하게 되면은 그 명품 가방 브랜드 중에서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샤넬, 디올 뭐 각자 서로서로 고정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좀 비유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지금 떠오르는 그런 비유로 놓고 봤을 때 명품 가방이 좀 가장 근접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명품 가방 브랜드로 보라는 거예요. 브랜드. 명품 가방 브랜드로 놓고 보시고 APR이 이런 쪽으로 그 경쟁사들 들어오려는 경쟁사들을 다 이제 잘 제쳐내면은 이런 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해외 쪽으로 잘 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정적인 그 지출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2년, 2, 3년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런 이유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여기는 안 깨질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당장의 리스크가 있지만 세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이때보다 나빠질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은
외국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시기거든요. 아마존 그거라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 오면은요, 얘네 매수하는 거 보세요. 네, 얘네도 매수세로 돌아설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 오면은. 네. 그러면서 저는 좀 4.3 종가로 안 깨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좀 매수로 돌아설 거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좀 예시로 들어드렸죠. 그래서 다시 종합 정리하면은요. 4.3 종가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깨질 거라는 거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럼에 따라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관망하시고 3일선 종가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그 눌림이라던가 요런 눌림 자리에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은. 예.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이미 안 깨질 거라고 보고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가격대가 다시 오는 가격대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오면은 그러면 완전 땡큐 자리라는 거 여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